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네. 아마 준비에 골몰하는 것 같고 검찰도 폐계장 안팎의 친문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소환 2라운드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승부가 벌어질지 정말 관심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비리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이 내부 결속 타직에 나선 것 같죠? 그래가지고 설 연휴 끝나자마자 철험에 그 사람들하고 오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어차피 기소는 정해진 거니 불출석 하는 것도 어떠냐, 뭐 꼭 해야 하느냐, 뭐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또 묵비권을 행사해라. 그 사람들한테 말려들 필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재판에 가서 결판이 날 텐데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 강성 모임처럼 이런 데서는 뭐 묵비권 아니라 뭐 출두 거부라든지 강한 요구만 하겠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간 것도 있죠. 자기가 뭐 입장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성 그 당원들, 의원들 모임에 가서 좀 지원을 좀 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철험회 내부에서도 그 강경 어떻게 보면 또라이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네? 보통 또라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일치 단결돼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친문 그 뭐 김용민인가요? 또 민영배인가 뭐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삐딱선쯤 타고 있어요. 그때 40명 왜 출두할 때 우르르 또 그 법원 앞 검찰 앞에 갔는데 또 안 간 사람도 있고. 7일날에도 뭐 3명뿐이 안 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잘못하면 이런 목소리가 자꾸 커지면 불안하니까 내부를 좀 다독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재명이가 진짜 떳떳하잖아요. 그러면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있잖아요. 네, 정성호. 그 양반 그러잖아요. 나보고 친명계 좌장이라고 좀 이제 그만해라. 내가 무슨 좌장이냐. 나는 이재명한테 너 떳떳이 가서 무죄 받고 나와라. 네가 죄가 있다고 믿고 싶진 않은데 도망 다니지 좀 마라. 적극적으로 네가 수사에 임해라. 그래서 네가 가서 결백을 밝혀야지 맨날 방탄복만 입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마 국민들의 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검찰 출두를 앞두고 25일 자정에 그 SNS에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대장동 일당 추가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이 146회 그리고 이재명이 지시 승인했다가 10회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에서 어떤 답을 할지 관심사입니다만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검찰보다도 우선 급한 것은 선상 반란이 일어날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지금 기소가 될 것은 뻔하니까 하나는 기소가 될 경우 어떻게 될 거냐. 그 당은 80조 1항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기소가 되고 나면 이제 당 대표직 지금 사퇴 문제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당내 일각에서. 그래서 이 선상 반란을 진압하는 게 더 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아니 이재명 하나 때문에 수십 년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가 진짜 저 신안 앞바다의 보물선처럼 빠지게 생겼어요. 이재명 고하려다가 같이 공동운명체가 돼버렸잖아요. 이재명 혼자서 있었던 일을 민주당 대표하기 전에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일 갖고 지금 수사를 받는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을 볼모로 삼아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꾸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아주 건강한 신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80조 1항이 기소 시에는 당직을 정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바꾸려다가 그때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대신에 정치 단합이 있을 경우 당무위가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당무에다 구제 권한을 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을 둔 거죠. 그렇죠. 정치 탄압이라. 그렇죠. 그런데 당무위 의장이 이재명 당대표라면 네. 원래는 이제 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윤리심의에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윤리심의는 또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당무위 자기가 관장하는 그쪽으로 이제 권한을 넘겼는데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밖에 네. 그쪽이 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만은 이 기소가 되면은 당직에서 물러나는 거. 그러니까 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당연히 얘기도. 물러나야죠. 이상민 의원도 네. 얼마 전에 뭐 월간조선인가 어디 TV에 네.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재명이가 물러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당이 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이 내분이 일어나느니 뭐 해도 지지율이 국민의힘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민주당이 떨어지잖아요. 예, 예.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 가지 민주당이 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민생은 외면하고 지금 대표 이재명 방탄에만 온 신경을 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저는 당 대표 사퇴하고 떳떳하게 방탄복 벗고 벽도하게 그 옷 갈아입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수사에 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하고 이재명하고 같이 공멸하는 거죠. 공멸. 그래서 어느 그 보수 그 논자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을 절대 구속하지 마라. 예. 이렇게 계속 끌고 가라. 그렇죠. 내년 선거까지 끌고 가라. 조국 재판이 예. 되는 게 예. 유리하죠. 예. 요 여당 입장에서는요. 조갑재 씨가 어디다가 뭐 그런 뭐 글을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말이 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저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길, 예. 이원호, 김종민 의원 등이 주축이 돼서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31일 날 네. 민심으로 본 민주당의 길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거기에 의원들이 한 30여 명 참여를 하는데 홍영표, 이인영, 네. 이른바 86 형님들이 거기 다 참여를 하고 여기에 이제 부엉이 모임이라든가 이 86 그룹에 어떻게 보면 개파의 수장들이 참여를 하는 거니까 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렇게 새롭게 출범하는 반성과 혁신이 이제 탈바꿈을 하는 건데 여기도 플랜 B를 지금 준비하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여론조사를 보면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거 보면은 이 기소가 되면 사퇴해야 한다는 게 63.8%예요. 유지한다는 20.9%. 배가 넘는다. 그럼요. 사퇴. 당연히 사퇴.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도 개인 비리라는 게 53%고 이재명이 주장하는 야당 탄압이라는 거 이 주장도 33.8%뿐이 안 돼요. 여론 국민 여론이 당연하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60%가 넘고 50%가 넘는 데다가 최근에는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36.6, 민주당은 31.. 지지율도 이 추락을 했어요. 김용 정진상이가 구속되면서부터 지지율이 딱 바뀝니다. 그렇죠. 아, 정진상까지 구속되는 거 보니까 뭐 이재명의 손발이고 분신이잖아요. 예. 사실상 이재명이가 지금 구속된 거나 똑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장보다는 판사가 볼 때는 검찰의 그런 수사 내용이 맞다고 판결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거기다가 이 사퇴 여론이 물론 이건 이제 국민 전체를 조사를 했으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63.8% 이게 심각하게 볼 사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의정 보고서에서 싹 이재명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얼굴을 같이 하고 이런 게 의원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로 도움 안 된다 하니까 이재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 뭐 선거 이제 1년 조금 앞뒀으니까 이제 의정 보고서 국회의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재명 얼굴 나오면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재명 얼굴 싹 빠지는 거죠. 그 개딸 외에는 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긴가민가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런 걸 아주 잘 알지 않습니까? 민심의 동향을. 그러니까 의정보고에서 빼죠. 그렇죠. 과거에도 별 도움 안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 이름까지도 빼볼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여당도 지금 여당도 국민의힘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움 된다고 하면은 뭐 그냥 어디서 찍었던 그 사진 다 제일 앞에다 내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깎았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이 범법자로서 저렇게 많은 수사를 받으면서 대표 자리를 169석 야당 제1당 대표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거는 국가적으로 봐서도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할 거를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개인 보호를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지금 국회도 열어놨거든요. 하는 게 뭐 있죠? 그냥 방탄국회 하는 거예요. 방탄국회. 다 외유 나가버렸죠. 외유 나가버리고 문 열어놓고 다 외국 나가버리고 법안 그렇죠. 처리 제로. 그렇죠. 이재명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하면은 그거 부결시키려고 국회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정말 국민들이 이거 정말 분노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나라 헌법을 문란하게 하는,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저런 파렴치한 태도는 정말 규탄해야 될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이재명이 맞닥뜨려야 할 난제가 체포동의안 처리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지금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처럼 100%가 다 거기에 참여를 할 건가, 부결시킬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지금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 기소가 되면은 이재명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제시를 할 거예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그게 10분의 1에 뭐 100분의 1 정도뿐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80조 1항에 따라서 셀프 구제라는 방안을 또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당무위에서. 그때도 또 이 국민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을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자기 살려고 저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 체포 동의안 하면 또 부결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또 무기명 또 비밀이거든요. 거기서 또 민주당 내에서 반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이거 창피해 죽겠다. 이거 우리 당이 뭐냐, 이거 민주당이 저는 10년, 20년 망해요, 잘못하면은. 거기다가 또 당무위에서 또 셀프 구제를 해야 할 거야. 셀프 구제에서 또 한다고 하고. 그럼 뭐라고 하겠다 했어요. 대장동 말고 성남 FC 또 지금 수사하는 거 딴 것도 많잖아요. 쌍방울도 있고 뭐 변호사비 되나 그거 나오면 또 똑같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오면 또 그때마다 내년 선거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백현동 나오면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저거 어떻게 유지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배소연의 그 부동산 100억. 그것도 또 그것도 그렇고. 조사 나오면 또 해야 할 거고. 법인카드로 그 소고기 처먹은 거. 그것도 또 해야죠.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러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 자성을 좀 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진짜 인간이면은 저는 정치 은퇴하겠습니다.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아니면 전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표직을 갖고 있으면서 제 무죄를 소명하기는 제가 너무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대표직 사퇴하고 의원직도 사퇴하고 정말 수사를 제대로 받겠습니다. 두 번째죠. 근데 지금은 방탄복을 의원직, 대표직, 뭐 당헌 80조 모든 것 방탄복 꾸역꾸역 껴있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못 보겠어요? 요새 아바타 2 보세요. 이제 전쟁도 이 정글이나 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하잖아요. 물속에서 하면 방탄복 입으면 안 됩니다. 빨가벗고 반스만 입어야지.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나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되고 또 당무위에서 그것도 꼼수 방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저는 민주당 내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나갖고 저는 폭발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이원옥 의원이 임계점이 100%라면 80% 올라왔다. 이제 곧 끓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분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검찰이 공소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쯤 되면은
그때는 물이 끓어서 넘치고 거의 냄비가 부서진다고 봐야죠. 냄비 뚜껑이 열린다고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재명이가 혼자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스스로 윤 대표님 말씀대로 탁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럼요. 거. 그게 아주 그럼요. 이재명이 다시 사는 길 아닌가요? 그럼요. 예. 감옥을 갔다 와야죠. 예.